10월 혈투입니다. 10월, 지금 10월이죠. 10월에 혈투가 벌어질 것이다. 기사로 내용 보면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이 있고요. 또 국정감사, 야당의 무대라고 불리는 국정감사 있고요. 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바로 있고요. 이렇게 추석 끝나자마자 여야의 10월 혈투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저희 주요 정치 이벤트 잠깐 보면요. 5일에 김행 여가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있고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있고 6일에 방금 말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 있고 바로 10월 10일부터는 국정감사 쭉 이어지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여야가 껌껌이 부딪힐 만한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질 예정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여야 대치 아무래도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일단 홍익표 원내대표가 대법원장 부적격 기류가 강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인물 계속 내면은 계속 부결할 거다라고 했는데 신 의원님 오늘 의원총회에서 관련 내용 정하잖아요. 결국 부결로 당론이 모아지는 건가요? 예, 아무래도 오늘 2시에 의원총회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당론 채택에 대한 논의가 안건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그 이균용 우리 대법원장의 후보로서의 그동안의 청문회를 통해서 명확하게 문제점들이 드러난 만큼 우리 민주당에서는 대법원장으로서의 인정을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라는 그동안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또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론에서도 상당히 부응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후보를 내시고 좋은 인사를 하셔야 국정 운영과 사법기관의 운영 이런 것들이 원활히 될 텐데 지금으로서는 장관 후보자 3명 그리고 이균용 후보자 또한 부적절한 인사이지 않느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야당으로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판단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 사안들이 강대강의 대치로 국회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 기저에는 소통을 더 많이 하고 또 검증을 더 제대로 하고 이런 여야의 노력이 공동의 노력으로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적대감으로 서로를 비판하는 그런 정치들이 계속 지속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저 당사자로서도 안타까운 마음은 큽니다. 다음 중앙일보 기사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대법원장 관련해서 부결 기류가 강하다라는 말씀, 오늘 의원총회에서 아무래도 부결로 당론이 모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 주셨는데 또 하나 충돌하는 지점이 있죠.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에 대해서 여당이 지금 보이콧을 시사를 했습니다. 일정이나 증인을 단독으로 의결하는 거, 이거 야당 막가자는 거 아니냐라는 게 지금 여당 주장이에요. 김병민 최고위원님. 네, 야당이 160석이 넘는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폭주를 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 이른바 국민들께서 원하고 있는 협치의 기본적인 전제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겠죠. 청문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묻고 따지고 국민 앞에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건데 증인을 채택하는 과정 또 의사 일정을 합의하는 것들을 일방적으로 처리해버리게 된다면 소수 여당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무력화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문회는 또 청문회대로 진행되겠습니다만 이와 별개로 조금 전에 나왔던 대법원장에 대한 인준 표결 같은 경우는 지금 이균용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 그리고 이 대법원장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평가돼야 되는 게 이 법원을 총괄적으로 이끌어가는데 정치적으로 편향성이 있는가에 대한 여부들이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사례를 지켜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떠오릅니다.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이런 편향성이라든지 논란 등에 대해서 특별하게 흠잡을 데가 없는 상태다 보니까 도덕성 논란 등에 대한 지역적인 문제를 끌고 들어가서 부결하겠다 이런 방식의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이렇게 의석을 많이 갖고 있는 제1야당이 의석의 힘으로 힘자랑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역풍이 국민 앞에 돌아설 수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김 의원님, 다음 기사 같이 보시면 뭐 저런 이유로 불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여당 입장인데 야당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김행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니 봉쇄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반박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여론이 악화되었는 건 민주당의 일방적인 주장이고요, 사실은. 그리고 사실 인사청문회라는 것 자체가 모든 국회 의사일정이 그렇습니다. 여야 간 합의로 의사일정을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지금 이 성명 일정을 잡고 증인도 자기들 마음대로 부르고 하는 것이죠. 예. 이런 식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은 독재적으로 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의석수를 앞세워서 과거 18대 국회 때 민주당이 80여 석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한나라당을 비롯해서 범보수 진영이 국회 200석을 넘긴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민주당에 대해서 우리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 진영에서 이렇게 국회를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앞서 이균용 대법원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균용 후보자가 왜 대법원장이 되면 안 된다, 무슨 팩트 같은 게 있습니까? 저도 우리 국민들도 이균용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했나 싶을 정도로 특별히 뭐 논란이 되지가 않았었거든요. 인사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뭔가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나타났다면 모르겠는데 민주당이 뭘 찾아낸 게 없어요. 뭔가 부적절한 결격 사유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과거에 김명수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좀 사소한 그 도덕성 시비는 있었는데 결국 국회 인준 통과해서 대법원장 되었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왜 이렇게 지금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부결시키려고 하고 제2, 제3 후보마저도 누가 될지도 모르는데도 예. 또 부결시킬 것처럼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왜라 생각하세요?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대표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미래를 고려해가지고 사법부의 마비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목표는 2027년 대선 출마입니다. 대선 출마하려면 그때까지 지금 여러 가지 재판을 받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3심 대법원의 최종 유죄 확정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대선 출마를 못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재판을 지연시키고 사법부의 재판을 방해하기 위해서 계속 그냥 법원을 흔들려고 하는 거죠. 대법원장이 없으면 대법원이 사법부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거든요. 예. 민주당이 원하는 건 이재명 지키기입니다. 예. 실장. 예. 예. 지금 무조건 이제 뭐 이야기만 나오면 이재명 대표 구하기다, 이재명하고 연관시키는데 지금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은 한 소신 있는 판사의 양심적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지 그게 무슨 대법원장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묻고 싶고요. 지금 또 힘자랑 독재적인 운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국민들이 반대하는 또 시대에 퇴행하는 이런 인물들을 임명해놓고 나중에 윤 대통령이 전부 다 야당에서 부적격 의견을 내도 임명을 강행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힘자랑이고 독재적인 운영이지 어떻게 야당에서 헌법에 보장된 야당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힘자랑이고 독재적인 운영인가?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예. 여야가 이렇게 치열하게 붙는데 의원님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여가위 간사이기 때문에 이 김행 인사청문회 관련한 그 일련의 그런 협상과 과정들을 매우 명백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동안에 여가위에서의 국민의힘은 실제로는 일을 안 하려는 작전으로 기본적으로 여가부 폐지와 여가위의 무능, 무기력 이런 것들을 주도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잼버리 참사 있을 때도 현안 질의로 회피했고요. 또 예결선에 대한 심의도 패싱을 했습니다. 이번 김행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청에 있어서도 국힘이 원하는 10월 5일로 의결이 된 바가 있고요. 증인 출석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원칙은 증인 우리는 협상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의지가 있었느냐. 그런 면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의지가 박약했다. 그런 와중에 김행 후보자의 여러 문제들이 계속해서 드러나 보니까 여가위의 여당 위원들은 청문회에 참석을 해도 본인들이 질의하거나 방어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예. 그런 면에서 이런 뭐 여론 악화되자 봉쇄한다는 프레임을 가지고서는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된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실제로는 여가위 위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인청에 참석했을 때 할 수 있는 질의가 없다라는 판단 하에서 불참을 선언한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이제는 김행 후보자는 여당에서도 더 이상은 방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다. 그래서 불참을 선언하는 건데요. 결국에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김행 후보자는 자료 제출을 지금 성실하게 하고 있지 않고 알겠습니다. 현장에서도 인청에서 소명했던 한 만큼 과연 인사청문회에서 제대로 소명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후보자로서의 명확한 태도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